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108배) 수행 37일째.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맨발에 헌옷 하나 걸치고 나무 밑에서 자고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수천 대중과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한 사람이 되면 아무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줄을 알아서 참여하는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고 교만한 것을 버리고 당당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수행자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10살 된 아들이 말을 더듬고 틱 장애가 있습니다. 처음 엄마라는 말을 할 때부터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언어 치료를 받은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빠나 정신과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조금 더듬고 저와 얘기할 때 제일 심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지는 7개월 정도 되었고 말을 안 더듬으려고 애쓰다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듯한데 아이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 자꾸 후회되고 아이 대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 제 마음에도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픔을 호소해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때 진짜 엄마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가 말을 더듬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은 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지체 부자유자라도 너를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너를 사랑하고 사고쳐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 엄마 마음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엄마를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엄마란 세상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식을 보호해주는 존재잖아요. 만약 자식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판사에게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엄마입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으면 어때요? 남들보다 발달이 좀 뒤처지면 어때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는 말 더듬는다고 놀림받아도 엄마가 초조하고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더듬어도 괜찮아. 말 좀 더듬으면 어때? 별로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적어도 엄마한테 말할 때만큼은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말하든 전혀 싫어하지 않는구나.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와 얘기할 때는 더듬어도 되고 안 더듬어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안 더듬게 됩니다. 내가 이러저러하게 해주면 애가 안 더듬을 거다. 엄마가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아이를 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 과정이 느리다고 생각할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 마음을 다 안다. 말 더듬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네 생각이 전달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어떤 조건에서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아이의 마음에 긍정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그동안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흔히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를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닥달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태권도도 잘하고 영어 회화도 잘해야 합니다. 또 주위에서 누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 애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자식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봅니다. 만약 서울대학교에 갈 수준이 안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운 좋게 붙었다면 좋은 일일까요? 실력이 부족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다 보면 그 과에서도 공부 진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애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집니다.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거나 심하면 자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간판만 달았을 뿐이지 사회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길을 막은 게 됩니다. 아이가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공부하는 걸 힘들어할 때는 오히려 열등반에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래도 잘하는 축에 속하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위와 돈,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엄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라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자기 엄마에게도 버림받은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말 더듬는다고,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버림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기 힘듭니다. 엄마가 이미 아이의 자존감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기가 힘든 겁니다. 애를 자꾸 고치려 들지 말고 아이를 품고 다정한 눈길을 보내세요. 엄마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엄마한테는 부담 갖지 마라. 아이한테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언제나 네 편이야. 이렇게 자주 격려의 말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